세상 잡다한 것들을 리뷰하는 시간. 잡스러운 리뷰. 안녕하세요, 관자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앵커 사운드코어 라이프 Q35의 언박싱 그리고 페어링까지 살펴봤었죠. 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능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라이프 Q35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 것인가, 저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컨텐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나은 방송을 위해서 핀 마이크를 새로 장만을 했는데 이게 노이즈가 좀 심하네요. 하는 뭔가 이 밑에 깔리는 저주파의 노이즈가 계속 들리는데 접지 문제인 것 같은데 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녹음 내용 중에 이런 저주파 노이즈가 좀 들리더라도 이것은 헤드폰의 기능상의 문제가 아니고 제 마이크의 문제임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Q35의 기본 사항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쯤에 큰맘 먹고 비츠바이 닥터드레 프로 헤드폰을 사서 쓰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 비츠바이 닥터드레 프로가 40만원대였었고 이것저것 막 할인 세일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한 7만원인가에 주고 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는 이 비츠바이 닥터드레가 박태환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거 간지난다 해가지고 딱 사서 쓰고 돌아다니곤 했었는데, 유선 헤드폰이라서 불편하기도 했었지만 이 무게가 문제였습니다. 400g, 0.4kg이었던 겁니다. 재질들이 다 알루미늄 쇠붙이들이 있다 보니까 꽤 묵직하거든요. 그리고 장력이 너무 세가지고 정수리와 귓바퀴 쪽이 되게 좀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웬만하면 헤드폰은 좀 피해야겠다, 이거 좀 성가시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운드코어의 Q35를 구하다 보니까 옛날에 살짝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 무게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졌어요. 달아봤더니 267g이군요. 훨씬 가볍습니다. 267g이면 어느 정도야? 한 계란 한 4개 5개 요 정도의 무게입니다. 한번 집에서 계란을 한 4개 5개 정도 들어보시면 그 무게가 좀 가늠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볍고 또 전체적으로 무게 배분이 잘 되어가지고 정수리나 귓바퀴에 별로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폼 때문인지 귀도 되게 편안합니다. 그래서 무게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에는 아무래도 헤드폰의 기본 중의 기본은 소리겠죠. 옛날 스피커를 보면 말이죠, 보통 스피커 유닛에 스피커가 3개가 박혀 있습니다. 가장 위에 트위터, 다음에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우퍼 이래가지고 트위터는 고음역, 미드레인지는 중음역, 우퍼는 저음역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생긴 것만 보더라도 트위터가 가장 크기가 작은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우퍼가 가장 커다란 스피커이죠. 스피커 드라이버가 클수록 저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드라이버가 작을수록 고음이 좋죠. 왜냐? 고음이라는 것은 진동수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아주 높은 주파수, 즉 아주 파르르 떨리는 그 아주 높은 주파수를 정확하게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작은 스피커가 유리할까요? 큰 스피커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작은 스피커가 유리하겠죠. 반면에 저음의 경우에는 그 진동수가 크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진동수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작은 스피커는 불리합니다. 진폭이 되게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스피커가 오히려 저음을 표현하는 데 좋죠. 갑자기 왜 드라이버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이전에 사용하던 블루투스 이어폰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갤럭시 버즈입니다. 인이어 커널형 이어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버 유닛의 크기가 작겠죠. 상대적으로 이번에 구매한 라이프 Q35는 헤드폰이다 보니까 드라이버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겠죠. 실제적으로 갤럭시 버즈의 드라이버 크기는 5.8mm이고요. 그리고 라이프 Q35의 드라이버는 40mm입니다. 자, 이것만 딱 보더라도 라이프 Q35의 음역대는 어떤 음역대가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죠. 바로 저음역대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실래요?
바로 아시겠죠? 사운드 코어 라이프 Q35의 경우에는 아주 저음을 풍부하게 재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음 영역도 크게 무리 없이 잘 재생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제가 대단한 예민한 귀가 아니기 때문에 막귀이기 때문에 음향 전문가들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Q35의 고음 사운드에도 저는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 고음 사운드는 요 바로 다음에 알아볼 항목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만족감을 주는 것이었죠.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좀 추가로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건 차음도였습니다. 음을 차단하는 정도, 얼마만큼 헤드폰 유닛이 머리에 밀착이 되어서 음을 차단을 해주는가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죠. 그래서 최대 음량으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을 머리에다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음이 아예 안 새어나오진 않지만 아주 약하게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볼륨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귀에 맞는 적정한 음량으로 줄여 놓으면 음은 거의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애로점이 있었어요. 예전에 비치 바이 닥터들의 프로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제가 안경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 안경 다리가 헤드폰의 헤드 유닛에 닿으면서 그 공간이 뜨게 되잖아요. 안경대를 누르면서 귀가 불편해지기도 하고 또 그 틈새로 음이 새기도 하고. 그런데 이 라이프 Q35는 어떨까 한번 추가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네,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소재가 메모리 폼 소재다 보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딱 감싸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음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최대한도로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르는 강도도 심하지 않아서 적당히 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음을 차단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바깥에 안 들리게 하는 기능도 하겠지만 또 반대로 바깥의 소음이 내 귀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 즉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의 역할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요번에 Q35에 새로 추가가 된 LDAC이라는 코덱의 성능을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블루투스 오디오 코덱으로는 SBC 코덱이 많이 쓰입니다. 그 외에 또 AAC가 쓰이기도 하고 aptX가 쓰이기도 하고 이런데 이제 요번에 Q35에 LDAC 코덱이 이제 새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Q35의 홍보 페이지에 보면 SBC 코덱에 비해서 LDAC의 코덱이 3배 정도가 더 사운드 퀄리티가 좋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BC는 16비트인데 반해서 LDAC은 24비트여가지고 좀 더 정확하고 명료한 음을 들려줄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죠. 실제로 그러한지 한번 직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처음에는 이렇게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다가 가면 갈수록 뭔가 좀 들리네, 안 들리던 게 들리네, 찰찰거리는 소리라든가 디테일들이 좀 더 정확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웨이브 편집 프로그램에서 그 파형을 보면 실제로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조금 차이가 있긴 있구나 싶었는데, 사실은 이 테스트는 잘못된 테스트입니다. 정확하게 그 기능을 파악을 하려면 실제로 LDAC 코덱에 최적화가 된 고음질 무손실 음원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LDAC이 지원을 한다는 990kbps의 고음질 음원을 가지고 재생을 하면서 SBC 코덱으로 재생할 때와 비교를 들어보면 훨씬 더 극명하게 나타날 텐데, 이게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고음질의 음원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반 음원으로 테스트를 하는데도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걸 보니 고음질의 음원을 가지고 재생을 해보면 훨씬 더 LDAC과 SBC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해상도의 음원이기 때문에 고음역대의 미세한 어떤 디테일들을 훨씬 더 잘 잡아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드라이버 크기로 저음을 잡아주고 LDAC 코덱으로 고음을 잡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밸런스가 좋아지고 훨씬 더 명료한 음질을 들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번에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헤드폰을 사게 된 계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밤에 저 혼자서 프로젝터로 영화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은 음질을 얻기 위해서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 여름이다 보니까 밤에 에어컨을 틀 때가 종종 있죠. 그리고 또 이 프로젝터의 소음이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프로젝터를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어컨 소음과 프로젝터 소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화를 감상을 하려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딱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로 강력한 기능을 보여주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쓰지 않고 그냥 스피커를 통해서 영화를 감상할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기존에 이용했었던 갤럭시 버즈를 이용해서 영화를 감상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라이프 Q35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이용해서 영화를 감상할 때, 이렇게 세 경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エターナルに攻撃を集中しろ。あれが効かんだ。어떠십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게 좀 이 마이크로 수음을 해서 이렇게 굳이 영상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느껴지기는 하는데, 귀로 듣는 차이는 훨씬 더 컸습니다. 오,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노이즈 캔슬링의 기능이 어느 정도일까 또 추가로 좀 더 들어가 보기로 했죠. 그래서 직접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자동차만 싱싱 달리는 자동차 전용도로 바로 옆에서 라이프 Q35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한번 테스트해 봤습니다. 노말 모드, 트랜스페어런시 모드,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Noise canceling.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물론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100% 노이즈를 차단해 주지는 못합니다. 훨씬 더 고가의, 훨씬 더 좋은 성능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헤드폰이나 이어폰은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정도로도 충분히 그 값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화 성능은 어떨까요? 일반적인 실내에서의 통화 성능은 이 정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사운드코어 라이프 Q35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드는 블루투스 연결 모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사운드코어 라이프 Q35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드는 억스 케이블을 연결한 마이크 품질 테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사운드코어 라이프 Q35와 비교되는 갤럭시 버즈의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스마트폰으로 HD 보이스 기능을 이용한 그 정도의 통화 수준에는 이르지는 못하지만 꽤 준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말고도 아주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혹한 환경, 자동차 전용도로 바로 옆에서 한번 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정입니다. 저는 지금 차량의 운행이 많은 큰 도로 옆에서 통합품질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자입니다. 저는 지금 차량의 소통이 많은 큰 기사에서 통합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부속품으로 들어있는 무선 마이크를 꽂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자입니다. 저는 지금 차량의 소통이 많은 큰 기사에서 통합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기기는 갤럭시 버즈입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소음 환경 하에서의 통화 성능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음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통화하기가 좀 어려웠던 갤럭시 버즈에 비해서는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수준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주변의 소음은 잘 걸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라이프 Q35가 보여주고 있는 통화 성능은 꽤나 준수한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기능은 멀티포인트 커넥션 기능인데요.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스마트폰과 라이프 Q35가 블루투스로 페어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두 번을 똑깍똑깍 두 번 눌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페어링 모드로 진입을 하게 돼요. 저는 이때 제 PC와 한번 연결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PC에서도 라이프 Q35를 인식을 하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항공기 기내용 어댑터가 들어있군요. 괜찮습니다. 뭐 비행기 탈
요즘은 없지만서도 나중에 쓸모가 있겠죠. 네, 이렇게 PC에서 재생을 하고 있다가 그것을 정지를 시키고 스마트폰에서 또 플레이를 누르면 바로 또 스마트폰의 음원이 재생이 됩니다. 또 스마트폰의 음원을 재생을 하다가 스탑을 시키고 PC의 음원을 재생을 시키면 바로 이어서 PC의 음원이 재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PC에서의 반응 속도보다 스마트폰에서의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살짝 답답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사운드코어 앱인데요. 이 사운드코어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사운드코어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신 다음에 구동을 시키면 초기에는 이 기기를 등록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LiveQ35와 연동이 된 초기 화면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노이즈 캔슬링 모드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걸 메인 버튼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면 노이즈 캔슬링 모드가 커다랗게는 노이즈 캔슬링 모드, 트랜스페런시 모드, 노멀 모드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는 교통수단 모드와 실내, 실외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요 교통수단, 실내, 실외 모드는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깎아내는 주파수의 범위가 좀 다르다고는 하는데요. 솔직히 크게 차이점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장 노이즈 캔슬링을 잘 해주는 교통수단 모드에다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보면은 이퀄라이저 버튼이 있죠. 이퀄라이저를 눌러보면 여기에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버튼이 있고 사용자 지정 커스텀 버튼이 있습니다. 기본값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프리셋으로 미리 설정이 되어진 22개의 기본값 이퀄라이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취향에 맞게 고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각 모드를 누르실 때마다 위에 저음역대와 고음역대의 이퀄라이징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나는 저음을 좀 올리는 게 좋아, 아니야 나는 중음이 좋아, 고음이 좋아, 이걸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주파수 대형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것도 귀찮아 가지고 그냥 사운드코어 시그니처 메뉴에다가 두고 씁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자신의 취향이 독특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미세한 조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예 사용자 지정 커스텀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직접 이퀄라이저를 설정을 해서 저장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 가능한 커스텀 이퀄라이저의 수는 총 4개군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 슬립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슬립 모드는 재밌습니다. 릴렉스 사운드라고 해가지고요. 효과음 같은 것들을 쭉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생을 시킬 수가 있게 해놨고요. 이것은 또 타이머 기능이 있어가지고 잠자기 전에 헤드폰을 쓰고서 이렇게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효과음들을 듣고 있으면 잠이 잘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소리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참으로 다양한 소리가 있죠. 그렇게 자신이 선호하는 소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타이머를 설정해 놓고 쓰고 주무시면 되는 거죠. 왼쪽 위에 보시면은 요 사각형 창문처럼 보이는 게 있죠. 요걸 눌러 보시면은 또 다른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 헤드폰과 스피커의 모양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각종 사운드 코어에서 발매를 한 기기들에 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요 음표 표시를 눌러보시면 루임이라고 하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여기에 사운드 코어와 공식적으로 제휴가 된 업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찾아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이제 개인 설정 메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설정 버튼에 들어가 보시면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착용 감지, 그래서 썼을 때 벗었을 때 센서를 작동을 하게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폰의 오른쪽 옆면을 터치를 하면 트랜스페어런시 모드랑 이제 전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기능을 사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한 옵션도 있고요.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그리고 빠른 시작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매뉴얼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아주 알찬 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없느냐? 거의 없었는데 하나가 있더라고요. 사실 뭐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음악을 듣는 중간에 코덱을 전환할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LDEC 코덱으로 듣고 있다가 SBC로 한번 바꿔볼까? 해가지고 SBC로 바꾸면 그럼 계속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런데 SBC에서 다시 LDEC 코덱으로 넘어가면 안 들릴 때가 종종 있어요. 아무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먹통이 됩니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처음엔 좀 당황하긴 했었는데, 근데 사실 어떤 분이 한번 설정을 해 놓으면 그걸 계속 그렇게 들고 가지 중간에 음악을 듣다가 코덱을 바꾸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렇게 대단한 단점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단점 정도라면 펌웨어 업데이트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거 말고 그럼 단점은 없느냐? 아니요, 있죠. 하지만 이것은 라이프 Q35의 단점이라기보다는 그냥 헤드폰의 단점입니다. 더워. 너무 더워. 여름에 특히 덥습니다. 귀를 꽉 막고 있으니까 통풍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 땀이 차게 되죠. 이거는 뭐 헤드폰의 태생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헤드폰을 쓰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단점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어떠십니까? 꽤 괜찮은 헤드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도 욕먹을 것 같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라이프 Q35는 단점이 없는 아주 완벽한 헤드폰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이 헤드폰은 가성비 헤드폰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품질의 기능과 소리를 들려주지만 훨씬 더 고가의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못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는 그 고가의 제품을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껏 제가 접해왔던 블루투스 헤드폰이나 이어폰 중에서는 가장 좋은 품질을 보여주고 있어서 나름 아주 만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관자 너는 사운드코어 라이프 Q35를 추천을 하니? 저는 강추합니다. 너무 좋아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좀 더 나은 또 헤드폰을 써보면 마음이 바뀌겠죠. 뭐야 이건! 오늘의 성능 평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셨는데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헤드폰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도 콘텐츠가 재미있었다, 도움이 되었다 라시거나 아니면 뭐 딱히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나름 성의 있게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네, 애썼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관자